근데 아까 사건 개요 들으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여자분은 방금 전에 자기를 강간한 사람과 어린 아들도 포함해서 하룻밤 동안이지만 같이 있으려고 하셨고요. 경찰관 분들이 의뢰인분을 설득해서 여자분을 그 집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강간으로 고소당해서 결국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결과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당사자 보호를 위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제외, 각색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분은 이제 경기도 쪽에서 택시기사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지인 소개로 어떤 여자분을 알게 됐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여자분이 유치원생 아이도 있는 흔히 말하는 이 돌직녀이셨는데요. 여자분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라고 하실 때는 의뢰인분은 그 여자분과 그 아들까지 해서 자기 집에 살도록 그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년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그러면서도 연락은 계속 했다고 해요. 특히 여자분이 며칠 동안 멀리 다녀올 일이 있으면 아들을 의뢰인분한테 맡기고 갈 정도로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도 여자분과 아이가 의뢰인분 집에 있었고요. 저녁 식사를 하고 여자분과 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의뢰인과 여자분이 같은 집 안에 있었지만 카톡을 주고받다가 말다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화를 좀 삭히고 다시 들어와서 우리 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자분은 화가 안 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알겠다, 그러면 대신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여자분은 반값 줄 테니까 오늘 하루 더 있겠다 그러면서 그냥 돈을 무작정 보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의뢰인분이 이 돈은 받을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여자분은 아직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애가 깨면 안 되니까 일단 의뢰인분하고 여자분은 아이가 자고 있던 방 말고 다른 방으로 가서 대화를 한 거죠. 사실 의뢰인분은 아직 여자분과 잘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이제 접촉을 시작을 하신 거죠. 뭐 좀 안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여자분이 의뢰인분을 밀치면서 뭐 손대지 마라, 그리고 갑자기 아들 이름 막 부르고 그러다가 여자분이 거부 의사를 더 이상 표현하지 않게 돼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말다툼이 됐고요. 여자분이 이번에는 신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뢰인부터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분이 실제로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여러 명 우르르 출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경찰관 몇 명은 여자분한테 있고 나머지 경찰관 분들은 의뢰인분을 데리고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경찰관 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까 여자분하고 같이 갔던 경찰관님이 의뢰인한테 여자분 내일 나간다고 하니까 싸우지 말고 오늘 하루만 참아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분이 경찰관님한테 그냥 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경찰관님이 다시 내일 나간다고 하니까 하루만 참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의뢰인분도 이제 마지못해서 경찰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그 집에서 같이 하룻밤을 더 있었고 다음날 오후에 여자분은 집을 빼셨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분은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와라 이렇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거죠. 당시 의뢰인분한테 적용된 혐의는 강간죄입니다. 강간 미수만 되어도 사실 구속수사, 구속재판 받는 일이 많은데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를 완료했으니까 강간 미수가 아니죠. 강간 기수, 강간죄인 거죠. 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성범죄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문제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부착도 문제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유죄 판결 받게 되면 의뢰인분 인생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이 사건에서 불리한 요소를 먼저 보면요.
여자분이 당시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있었는데요. 사후적으로 밝혀진 건데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여자분이 소리치는 소리, 여자분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소리, 아들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런 게 녹음돼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의뢰인분은 체격이 좋은데 여자분은 체격이 왜소해요. 이건 확실히 불리한 정황이죠. 근데 아까 사건 개요 들으셨으니까 느끼셨겠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여자분은 방금 전에 자기를 강간한 사람과 어린 아들도 포함해서 하룻밤 동안이지만 같이 있으려고 하셨고요. 오히려 의뢰인분이 여자분을 내보내려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경찰관 분들이 의뢰인분을 설득해서 여자분을 그 집에 머물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제가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서 경찰관 분들이 당시에 작성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자분이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막상 경찰관 분들이 오니까 말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싸워서 신고한 거고 성폭행 당한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하신 겁니다. 당시 경찰관 분이 허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지까지 했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 여자분이 아파트 현관을 못 여셔서 의뢰인분이 열어줬어요. 경찰관들 들어오시라고. 그리고 여자분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은 의뢰인분이 여자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들이 이런 모습 보면 좋겠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 아들이 이런 모습 볼까봐 무서워서 반항을 못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일단 그런 부분이 아예 없고요. 오히려 여자분이 아들을 깨우려는 것처럼 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녹음 파일을 보면은 의뢰인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벗고 나올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사건 이후에 갑자기 여자분이 뜬금없이 이 사건 그 장소, 범행 장소로 와서 의뢰인분을 찾기도 했었어요. 의뢰인분을 이제 일부러 접촉을 피했는데 어쨌든 또 의뢰인분한테 여자분이 계속 연락하고 심지어는 의뢰인분한테 엔조이 관계로 지내는 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기를 강간한 사람한테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는 애초에 강간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여자분이 먼저 고소 취하겠다고 연락을 주더니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셨더라고요. 이게 강간 혐의가 명백하다고 하면은 사실 구속수사되어도 할 말 없는 건인데 또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전혀 없고요. 심지어는 이건 제가 의뢰인분하고 함께 경찰 조사 들어갔을 때 경찰 조사에서 직접 들은 건데 이 사건 담당 경찰관님 중 한 분이 의뢰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남녀관계라는 게 어렵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조차도 강간 혐의가 명백하다고 생각은 못하고 있다 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하간 실제로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적지 않은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까지는 저희가 싸웠습니다. 그랬는데 기소가 됐고요. 재판 단계가 됐는데 그때는 의뢰인께서 포기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어차피 여자분이 스스로 처벌불허 의사 밝히셨으니까 실형 나오는 거 아니면 그냥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의뢰인분이 법정에서 이제 최후 진술하실 때 인정한다고 울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당시에 검사님도 집행유예 구형하셨고 결국 집행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인이 자백해버렸고 보강 증거도 있고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만 생각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원나잇 같은 건 피하자, 또 성관계 전후 녹음하자, 이런 내용들이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중에 성범죄 무고 피하는 법 설명드릴 때 당연히 그런 내용도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보면 원나잇도 아니죠. 녹음 파일도 있었지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수많은 이상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결국 기소되신 거잖아요. 결국 원나잇 피하고 성관계 전후 녹음 파일이 있어도 사실 그것만으로는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고
혹시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